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나랑특집 2탄 윤호와 함께 귀신을 보았다. 여러분과 함께 귀신을 찾아보고 또 귀신이 어디 숨어있는지를 찾는 그런 남양특집 영상특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VHS 100편 중에 51편에서 60편까지 할 때 아예 소고 음소거 한 상태에서 안타깝게도 귀신의 목소리가 좀 녹음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을 못하고 제 발연기 아닌 발연기 더빙으로 해서 약간의 이 비 내리는 소리와 포함을 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왜냐면 저작권 침해다 뭐다 해서 차단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수익의 발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많은 양해 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1편 중에서 70편까지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아마 이루어졌던 그 후속편도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남양특집 2탄 윤호와 함께 귀신을 보았다는 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삽실반 여기저기서 모아온 자료 영상들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자막도 넣고 심지어 제작도 한 영상인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가 마지막 방송인 90편에서 100편 마지막 방송 이후에 이 영상 남양특집 2탄에 대한 누군가를 오마주하고 그 분을 위한 영상 제작한 것에 대한 길며 영상 제작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남양특집 2탄 윤호와 함께 귀신을 보았다 VHS 100편 중 60에서 70회 차까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호의 무분별한 연기 잘 못하는 더빙 연기를 할지언정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깊은 아량으로 배려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 귀신을 찾아보시죠. 61화 후편입니다. 8mm 테이프, 어느 공장에서 가지고 오게 된 8mm 테이프에 담긴 일본 인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후속 취재편입니다. 그러면 조심해서 그 8mm 필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얼마간은 한담이 계속되지만 아마 비디오 8mm 테이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기묘한 풍경으로 바뀐다. 저기 일본 인형의 귀신이 보이네요. 저 인형에 의해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집안에 뭔가 이상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영적 능력이 강하거나 심적으로 많이 그거를 느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여기서 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일본 인형이 찍힌 이 영상물 때문에 기이한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경험하고 있던 제보자로 인해 받아주었던 8mm 지금 카메라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는 이 방송들 100편 다 하고 난 이후에 이 영상 촬영물들을 모두 다 삭제할 예정입니다. 항상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나면은 목덜미가 아프고 땡기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8mm 필름에 기분 나쁘게 비춰진 일본 인형. 카나에 상은 무슨 생각으로 촬영한 것일까?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일하는 아들의 아버지가 찍은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나에 상에 부츠는 전혀가 관계가 없었다라는
가능성도 있는 것일까? 진상은 지금도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좀 기분이 좀 좋은 영상은 아니죠. 아우, 벌써부터 목이 아프네요. 아우. 혈압은 아닌데요. 이렇게 꼭 나방특집 영상 이 자료를 하고 나면은 목이 너무 아픕니다. 최근 스태프룸에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그 8mm 필름의 때문에 인형의 소행인 것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태프룸에 부자연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 영상 보고 나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영상 보고 난 이후에 자꾸 기이한 현상이 발생해서 자신들이 일하는 그 제작실에 이렇게 CCTV 아닌 CCTV를 영상을 찍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소품이 스스로 쓰러지거나 저렇게 너저분하게 쓰러지죠. 저도 며칠 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더욱 위험한 현상도 잡았다. 저 카메라 봉을 들고 다닌다는 이거 보입니까? 여기 여자 얼굴 있어요. 여기 여자 얼굴 눈 이렇게 얼굴 나타났다 사라졌죠. 저는 이 카메라방 쓰러진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얼굴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자 얼굴이. 오! 형광등. 오! 형광등이 갑자기 느닷없이 떨어졌죠? 지진이 아닌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형광등은 반만 깨진 후에 또 터뜨리려고 해도 펑 하고 터집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은 진짜 일어납니다. 저도 그거를 경험을 최근에 이 영상 남한 특집을 하고 나서도 계속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 써있죠? 영상을 보고 난 사람분들께서도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경고 아닌 경고를 내리고 있죠. 저는 벌써부터 지금 왼쪽 어깨가 아픕니다. 아우. 장시간 방송을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귀신의 저주를 조심하십시오. 제62화 전편 풀리지 않은 원혼. 우리들이 이끌어낸 진상을 미츠키 짱이 영부모에게 직접 캐물어 봐야 할지를 망설이고 있었다. 뭔가 저로서는 직접 가서 얘기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직접 갑자기 가봐도 아마 얘기해주지 않을 거야. 말해보고 그 반응이라던가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과거에 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까? 소녀 실종 사건 같은 걸 다루었는데 실제로 직접 가서 스태프가 부친에게 맞았다고 할까? 지금 이 사람 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지난 시간에 그 근해 이야기 시리즈에서 그 한 여자아이의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그 아이에 대한 그 후속 취재의 그 뒷부분인 것 같네요. 양친에게 캐물어, 그리고 이분들이 그 양친을 또 만나서 부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맞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진짜 저렇게 맞죠? 뭔가 이대로 이렇게 흐지부지 시켜버리는 게 좀 그렇다랄까? 좀 찜찜하네요. 경찰이 아니니까 심령 현상을 다루는 게 일이니까 있잖아. 어느 쪽 의견도 분명히 잘 알겠는데 내가 생각한 바로는 상황을 살펴보는 형태로
일단 한번 전화를 걸어서 상대 쪽에 기분을 살피면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데 어떨까나? 일단 한번 전화를 걸어보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날 우리들은 미치기 짱의 양부모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그럼 뭐 전화를 걸어볼까? 네. 될 수 있는 한 신중하게 되도록 알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누구누구 상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지금 공원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이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요. 최근에 그 뭐뭐뭐 공원에서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소문은 들은 적은 여자의 유령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한지 분에게서 듣던 중에 마침 그 정도 나이대의 아가씨가 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누구누구 그 소문은 마침 누구누구 상이 죽었다가는 뒤부터 그런 왜 우리 뭐 집안 얘기 같은 걸 해야 하나요? 그건 소문인데요. 실은 있죠. 우리들이 들은 이야기로는 사고사가 아니라 학대로 죽은 게 아닌가 하는. 아니 왠지 우리 딸이 학대사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건 저도 들은 적은 있는데요. 그게 좀 저희한테도 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누구누구 짱이 죽은 건 정말 사고이지요? 정말이라니 무슨 의미인가요? 저를 의심하는 건가요? 주기장의 누구누구 짱의 팔에 멍 같은 게 있었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어요. 그거 누가 말했나요? 누구라고 할까? 그 취재 중에 들은 얘기라. 소민이잖아요. 당신 보지도 않았으면서 잘도 그런 말을 하네요. 저 그러니까 후회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없게 할 수 있겠어요? 학은이고 뭐고 뭔 상관이에요. 정말 학대 사실은 없었나요? 없어요. 저 이쪽에서 되게 몇 번이나 말하게 하지만 아니 이쪽에서 조사했던 내용 중에 카와이 짱이 학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빈번한 가출을 한 게 아니냐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서 그러니까 학대도 없었고 그 애도 가출 같은 걸 한 예가 아니니까 이쪽에도 증거가 되는 영상도 있는데요. 영상이라니 의미를 모르겠네. 경찰 같은 흉내를 내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걸 들먹이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 그러니까 몇 번이나 말하게 하지마. 알았어요? 맘대로 하세요. 두 번 다시 전화 걸지 마요. 끊었어? 네. 그러니까 말했잖아. 좀 더 신중하게 가라고. 그래서 취재 같은 걸 못하게 되면 어쩔 거야? 이번에는 좀 더 알아낼 수 있겠지? 네,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텅그렇습니다만 저는 팔기에게 카와이라고 하는데요. 끊었어? 네. 어쩔 수 없으니까. 그 후 우리들은 나를 바꿔 여러 번에 걸쳐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명확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 과연 미치기짱의 신변에 무엇이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방송했었던 그네 편에서 나왔던 그 묘령의 그 여자 아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도록 하죠.
한 남녀 커플에 의해서 나왔던 이야기죠. 제 63화 후편 풀리지 않은 원혼, 그 미치키짱 그 근의 이야기 중에 공원에서 발견된 그 여자아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원에서 두 커플이 이렇게 불꽃놀이를 하고 있을 때 무언가 원념이가 생각되어지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 여자아이 귀신은 학대에서 죽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고요. 그 양부모에 의해서 많이 괴롭힘을 당해서 그 아이가 죽기 전 밖에 나와 있다가 우연찮게 사진이 찍혔다고 하는 그런 영상물입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마우스 포인트로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거 다시 오랜만에 보려니까 근데 오늘 또 간만에 이 남양 특집을 하니까 영상물을 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프네. 담 걸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영적인 이런 여기 보이죠? 무섭네. 지금은 없어졌네요. 여러분 이런 심령 영상은 재미로만 가끔 보시지 저처럼 이렇게 소지하거나 이렇게 보관해 두지 마십시오. 저 참고로 유튜브 방송으로 100편 다 하고 나면 이 영상물을 다 삭제해서 없앨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공원 안에서 찍혔던 여자아이의 귀신을 보시게 될 겁니다. 검붉은 여자아이로 보이는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까지도 투고 영상에 찍혀있는 남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둘한테도 아무 문제가 없길 바라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자애. 소름 끼칩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 커플들이 걸어올 때 그 뒤편에 서 있는 여자애가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꽃놀이 할 때 그 뒤에 또 한 번 찍힌 영상입니다. 여기 보이죠? 양부모의 학대에서 죽음을 당했을 거라고 하는 제작진이 밝혀내려고 했는데도 못 밝혀냈었던 그 여자아이의 원념입니다. 계속 목덜미가 아픕니다, 진짜. 불쌍하네요, 진짜. 아동학대는 진짜 없어야 됩니다. 설마 마츠키짱의 마음의 외침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는 걸까? 그리고 그녀의 보답받지 못한 지금 현재도 이 공원을 계속 떠돌고 있다고 하는 것일까? 그 후 취재반은 투고 영상을 복사한 것을 미츠키짱의 양부모에게 보내기로 했다. 참 이 사람들도 끈질기죠. 마츠키짱의 죽음을 직전에 유일한 영상일지도 모를 이 투고 영상을 보고서 어떠한 감상을 얻어내기 위해서였다. 이거 봐주려나? 봐주었으면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미츠키짱의 양부모에게서 연락은 없다. 과연 미츠키짱은 사고사였을까? 그렇지 않으면 학대사였을까? 그것은 의문으로 남았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 취재반은 또 하나의 두려운 가설에 직면해 있었다. 또 다른 가설? 혹시 미츠키짱은 여기 처음에 이 길거리에서 발견됐어요? 스스로 의지로 죽은 게 아닐까? 처음에 이렇게 웅크려 있던 여자애를 걸어가다가 마주하게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영상 속에서 불꽃놀이를 할 때 죽은 이후에 또다시 뒤에서 나타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잠깐만요. 목이 너무 아픕니다. 담이 옵니다. 담이 와, 진짜. 이거 다른 걸 때는 목에 담이 한 번 온 적 없는데 남양 특집 할 때만 제가 이렇게
목덜미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마치 귀신이 제 어깨 위에 앉아져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무겁습니다. 보고 잘못 짠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꼭 남양특집 영상 특집만 할 때만 이런 심적인 영적인 그런 뭔가를 미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솔직히 이 방송하고 나면은 소금을 뿌릴까 솔직히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은 또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의해서 손이 멍이 들거나 아니면 이상한 예민한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만 보시고 그냥 마십시오. 그냥 또 연이어 이렇게 보시다가는 저처럼 영적인 거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64화 CCTV 시리즈 셀렉트 숍. 이번에 소개할 것은 도내에 있는 셀렉트 숍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영상입니다. 이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영상 속에 기분 나쁜 것이 찍혔다고 하는데 아마 액세서리 숍을 셀렉트 숍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일본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거울 어디에 아닌데? 여기 뭐가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여자? 치마 입은 여자? 여기 이거 어우 씨. 이걸 제가 또 다 기억을 하고 있네. 보고 싶지가 않네. 우와, 여기 이 거울에 비친, 아무도 없는데 거울에 비친 원념일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액세서리 샵에서 찍힌 원령의 얼굴 모습입니다. 화면 왼쪽 구석에 기대어 세워진 전신 거울 속을 반투명의 여성으로 보이는 하반신이 지나간다. 맞네요. 맞아. 아까 제가 처음에 봤던 거. 그 다음에 여기 얼굴 비친 거. 여성으로 보이는 얼굴이 나타나 기분 나쁘게 미소를 짓는데 어느 쪽 거울도 바로 앞에 누군가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는 비치지 않는 것이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반쪽에 하반신이 비춰질 겁니다. 이거 보입니까? 여자? 근데 속에 다 투과해서 보여주죠? 요 앞에 진열된 거. 그리고 여기 기분 나쁘게 웃고 있다는 한 여성의 얼굴이 비춰지네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거자인 숍 점원에 의하면 이 여성의 얼굴을 본 기억이 있다고 한다. 확실치 않으나 1년 정도 전까지 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여성과 매우 닮았다고 하는데 그 여성과는 현재 일체의 교우 관계가 없어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전신거를 유념해 보십시오. 여기 뭔가 전에 이곳에서 일했었던 알바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없죠, 아무도. 누구도 없죠. 그런데 이 원념이 찍혔죠. 그리고 이 타원형의 이 거울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웃고 있는 여성의 얼굴이 있다는데 이 액세서리 숍에서 알바를 했었던 여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분하고는 연락도 되지 않고 교우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고 하는데 웃고 있다고 하네요. 분명 이 맞은편에 누가 하나 서 있지 않는데 말이죠. 설마 그 여성은 이미 죽어 있어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들의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 건 아닐까? 어우 씨, 또 목 계속 아프네요. 아이고야. 제 65화 작별의 연습. 작별의 연습, 투고자 쿠로키 코지의 가명입니다. 이것은 투고자인 여성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촬영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학예 같은 거겠죠? 담임교사가 전임하기 때문에 작별을 하기로 했다. 그 작별의 연습 풍경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투고자에게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했다. 올해 여름 오봉 백중맞이에 친가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려져서 그 어렸을 적 무렵에 찍혀있던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그 비디오 테이프가 8mm 비디오라고 해서 옛날의 비디오 카세트 작은 테이프인데요. 업자에게 의뢰해서 DVD로 만들었어요. 곧바로 자택에서 그걸 봤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의 영상이었습니다. 당시 신세를 진 전 담임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요. 그 선생님께서 전입하게 되어서 그럼 모두 함께 작별을 열자고 해서 건반 하모니카를 연주하는데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이 비춰졌는데요. 하지만 뭔가 그 중간에 생각할 수 없는 영상이 몇 초간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여성의 유형처럼 보여서 그 유형이 일그러져 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머리 모양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당시에 누구누구 선생님처럼 보여서 좀 신경이 쓰여서 그 당시부터 관계가 있었던 친구 몇 명인가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 중 한 명에게서 어떤 걸 들어서 누구누구 선생님께서 전임하고 2년 정도 후에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것 같다고 들어서 어머니께도 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런 영상 본 기억이 없다고 하시고, 저도 그런 영상이 언제 들어가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서 그 후 취재반은 죽었다고 하는 담임교사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했다. 그러자 한 가지 투고자가 알려준 이야기와 다른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놀랍게도 투고자의 담임교사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자살이라고 한다. 자살의 원인은 확실치 않았으나 일설에 의하면 전임 처인 학생들과 관계가 틀어져 노이로제에 걸려 자살하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작별의 연습 풍경에 섞여 들어간 불가해한 영상. 과연 그 유형처럼 보이는 것은 죽음은 죽은 담임교사의 모습인 걸까? 오, 뭐야? 뭐죠? 뭐 영정사진 같은 거 확 떠니 그 안에 인물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영체가 그 노이로제로 인해서 자살해서 죽은 여성 담임선생이라고 그러네요. 어휴, 뭐지? 갑자기 확 나타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어우.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지 속에 나타난 유형처럼 보이는 것. 그 여왕의 얼굴은 기분 나쁘게 일그러져 있고 더욱이 그 입가는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심히 자세히 보십시오. 중간에 영정사진 같이 무언가 나타날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오이씨, 뭐야? 저도 놀랐습니다. 갑자기 저렇게 확 튀어나와가지고. 저는 아이들 사이에 있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또 나타나네요. 저거 보십시오. 이 학교에서 자살해서 죽은 담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뭔가 원한이 크게 서려 있어서 억울하게 죽음이라도 당한 것일까요? 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그러진 저 얼굴의 표정 무엇일까요? 설마 이 유형의 여성은 자살한 단교섭이 모습이면서 원통한 마음을 호소하려고 나타났다고 하는 것일까? 제66화 치노와 쿠구리. 치노와 쿠구리 투고자 사카모토 하루키 가명. 여기 무슨 신사 참배하는 그런 참배단 같네요. 이것은 대학생인 투고자들이 어느 관광지에 놀러 갔을 때 촬영한 디지털 카메라의 영상이라고 한다. 그들은 관광지에 세워져 있는 신사로 무심코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때 신사에서 치구와 쿠구리가 행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치노와 쿠구리라면 치노와라고 불리는 큰 고리를 빠져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스스로 쓰여있는 악력이나 부정을 몰아내는 행사라고 합니다. 약간 애군마기를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입구를 통과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군요. 오히려 귀신이 꼈나? 한번 자세히 보시죠. 여러분 함부로 일본에 가시면요 신사 이런데 가셔서 괜히 소원 빌고 글 남기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이 아닌 그들이 믿는 또 다른 지방 신 같은 거니까요. 괜히 귀신이 붙어서 올 수도 있으니까요. 함부로 이런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전 못 봤네요. 다시 한번 저도 꼼꼼히 봐야겠네요.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치노와 쿠구리의 줄을 서는 투고자들을 카메라가 치노와 쪽을 비추었을 때 치노와의 윗부분에서 의심스러운 손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요. 어이씨. 이것이 인간의 손이 아닌 것으로 명백하다고 합니다. 하얀 손이 아니길 바라겠네요. 하얀 손은 진짜 저주가 가득한 원념 아닌 사령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게 아니길 바랍니다. 한번 요 윗부분을 자세히 봐야겠는데요.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전 아직도 못 봤습니다. 그 손이 어디 있다는 거죠? 요 위 어디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전 계속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네, 여기. 뭐지? 손이 이렇게 쓱 하고, 여기 나오네요, 여기. 오우씨.
진짜 이게 뭐야. 와, 다행히 하얀 소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무섭네. 설마 카메라는 신호와의 악령의 모습을 찍고 말았다고 하는 것일까? 이거 뭡니까? 씨. 무섭습니다, 무서워. 여러분, 함부로 일본 가면 저기 절대 가지 마십시오. 신사 같은데. 제 67화 가을 축제. 깜짝 놀랐네. 저렇게 나타나는 거 저도 처음 봤습니다. 가을 축제 투고자 마츠모토 유타. 여자 유카타 예쁘네요. 이것은 투고자가 애인과 같이 축제에 놀러갔을 때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즐거운 분위기로 넘치는 영상 속에 일순간 소란스러운 현장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여자 너무 예쁘네요. 기모노 입은 저 모습. 뭐죠? 오늘 사고가 났었나 보네요. 누군가가 구급차에 실려가는데요. 이런 영상 속에서 뭔가 기이한 게 찍혔다고 합니다. 유심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유심히 볼게요. 뭐야? 여자 얼굴 옆으로 뭔가 일그러져 녹아내린 듯한 여자의 형상이 찍혀 있는데요? 뭐야? 혹시 저 실려가는 여성의 원념이 이 여성의 얼굴을 빗대어서 비춰진 걸까요? 여러분, 함부로 사고 현장 같은 데 가서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원념이, 사념이 들러붙을 수가 있습니다. 뭐야, 씨. 깜짝 놀랐네. 다시 한번 보시죠. 절대 사고가 났었던 그 현장에서요, 그 죽임을 당하거나 사고가 나신 분의 이야기를 함부로 입 밖을 내놓지 맙시다. 구급차가 출동해 있는 사태를 우연히 마주치게 된 투고자들. 카메라가 문득 애인의 모습을 비칠 때 뒤에 있는 길 위에 하반신이 비치는 유카타를 입은 누군가가 서 있다. 또한 카메라가 다시 한번 애인에게로 되돌아 봤을 때 애인의 얼굴이 녹아내린 듯한 얼굴로 일그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녀에게 겹치듯이 누군가의 기분 나쁜 얼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총 3번 나타났다고 하네요. 저는 한 번밖에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취재반의 하계연봉 바로는 그 얼굴은 나이든 여성처럼 보이는데, 저 뒤에 있네요. 여자 뒤에 웬 노파 같은 게 서 있었네. 저는 이걸만 봤거든요. 여자 얼굴 있는 거. 이 뒤에도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뭐야? 소름 끼치는데요? 섬뜩하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슬로우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여자 뒤에 이거 보십시오. 웬 원령이 서있죠? 원령이. 그리고 구급차를 한 번 더 비치고 또 자신의 여성을 비췄을 때 녹아내린 듯한 여성의 얼굴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한 모형의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진 채 또다시 이렇게 비춰지게 되죠. 이 투고자의 이 예쁜, 이 기모노가 예쁜 여성분한테 어떤 불상사가 안 나타났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여성의 뒤에 여기 보이시면은 한 원령의 팔을 뻗고 있는 원념이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119 차를 비추다가 영상에 여성을 찍혔을 때 영상이 찍혀있는 애인에게 이상한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 그런데도 이거 무섭네요. 얼굴이 막 녹아내린 듯 했는데 옆에서 다시 자세히 보면은 어느 한 여성의 일그러진 얼굴이 또 이렇게 옆모습이 또 이렇게 비춰집니다. 혹시 저 사고를 당한 사람에 대한 원념인 걸까요? 어이구, 얼굴이 너무 특히 나이 드신 어떤 한 아주머니의 모습 같네요. 설마 이 불가해한 노파로 보이는 것은 구급차로 옮겨진 인물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걸까? 그리고 무언가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있기에 이러한 형태로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일까? 제68화 406호실 406호실 투고자 타케이쇼 가명. 성인 비디오 제작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남성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정도 전에 찍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과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신 뒤 러브호텔에 들어가 잘만 되면 성행위를 촬영하려고 비디오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자랑 관계를 가지실 때 카메라 들이대지 마십시오. 그거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러브호텔에서 무서운 영상이 뭔가가 찍혔다고 하는데요. 한번 함께 그 귀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연인과 러브호텔이나 모텔에 가시면요, 영상물이나 사진 같은 거 절대 찍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만 추억하고 간직하시길 누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언가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응? 뭐죠? 여자가 갑자기 뭘 본 것 같은데. 뭐죠? 거울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여자는 뭔가를 보고 있네요. 뭐죠? 오이씨, 뭐야? 뭐죠? 사람이었나요? 유령이었나요? 저도 저걸 처음 보는데? 오씨.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자. 뭡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원념이 지킨 줄 알았는데, 투고자에 의하면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에 거울이 살아있는 것처럼 뒤틀린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고자가 거울에 카메라를 향했을 때 거울의 오른쪽 위에서 여성이 거대한 얼굴이 내려오면서 이쪽을 노려본다고 합니다. 투고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 러브호텔의 406호실은 여러 계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심령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이래서 거울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거울이 그거지 않습니까? 다른 차원으로 가는 공간이자 문이라고 하잖아요. 참고로 저는 밤 12시 불 끄고 잠을 잘 때면 방 안에 있는 탁상에 있는 거울이나 걸려있는 거울도 될 수 있으면 가리거나 뒤집어 놓고 잡니다.
오씨, 저기 여자라고요? 눈만 엄청나게 큰 무슨 귀신 같은 인형 같은 느낌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오, 눈이 너무 무섭습니다. 땡그랗게 큰 게 좌우로 계신 느낌 나는데요. 너무 유심히 보지 마세요. 저도 지금 눈 피하고 있습니다. 혹시 꿈에 나타날까봐 진짜 너무 각인될까봐. 과연 이 406호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69화 락커룸. 락커룸 투고자 타데야마 요스케 가명. 이것은 어느 번화가에 있는 클럽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의 영상입니다. 이 클럽에서는 점내 몇 군데에 감시 카메라가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 하나인 락커룸의 모습을 기록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기이한 영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선 보도록 합시다. 아마 귀중품이나 그런 걸 클럽에서 놀기 전에 잠시 보관해두는 락커룸 같은데요. 여기에 뭔가 기이한 현상이 찍혔다고 하네요. 응? 오, 뭡니까? 폴터가이스트 현상입니까? 전등이 어둑어둑해지다가 스스로 저렇게 뭐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갑자기 조명이 전멸하면서 어두워지더니 이쪽 락커룸 문 몇 개인가가 격렬하게 여닫기를 반복합니다. 사람도 없고 문을 움직일 만한 요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투고자에 의하면 이곳에 예전에 들어서 있던 음식점의 주인은 경영부진으로 이 빌딩의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설마 이것은 그 원념이 일으킨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현상은 도대체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 귀신의 장난일까요? 나는 귀신을 보았다 70화 전편입니다. 불용품 회수. 불용품 회수 전편입니다. 카스야 지로 투고자고요. 가명입니다.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을 하는 한 여자 여성의 모습을 찍힌 영상인데요. 여기에 불가이한 현상이 찍혔다는 영상 자료입니다. 몇 번이나 복사가 된 것인지 상당히 거친 영상물이라고 되는데요. 이 영상에 불가이한 현상이란 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투고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 후편은 아마 다음 회편수에 제가 해둘 것 같네요. 불용품 회수의 일을 하고 있는 투고자는 철거가 결정된 잡거 빌딩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쪽에 사용하지는 않은 방이 있어서 거기에 락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철거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거기서 이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연습생의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뭔가 이상한 게 영상에서 찍혀서 그거를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만든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상한
그 비디오 뭔가 라벨이 뭐라고 쓰여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지 하고 봐봤어요. 이 사람은 심지어 뭐 포르노나 막 그런 연기인 줄 알았나 보죠. AV나. 근데 연극 연습 같은 걸 계속하는 영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요? 머리를 감싸고 뭔가를 외치는 거네요. 거기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어라? 끝났나 하고 생각했더니 다음에 문이 찍힌 영상을 바뀌더니 그게 한동안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그 문이 열려서 거기에 뭔가 잘 모르겠는데 기분 나쁜 것이 비춰졌어요. 그 테이프는 그 위에 몇 개나 있었나요? 전부에서 1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한 개만 이상했어요. 보통은 그렇게 해소한 것은 집에 가져가지 않고 바로 폐기 처분하거든요. 기분이 나쁘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은 신경 쓰여서 그 위에 비디오 테이프에는 가요 방송이나 스포츠 방송이 녹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빌딩이라는 것이 어떠한 빌딩인가요? 그 빌딩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빌딩으로 철거되어서 그래서 빌딩인 관리인에게 그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된 방에 대해 조금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그 방을 빌렸던 회사는 도산을 해서 사장이 야반도주했다는 것 같아요.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라는데요. 보통은 주인이 입주자가 나가면 원상복귀를 시키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빌려주는데요. 왠지 돈 들이기가 귀찮았던 건지 아까웠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그 플레이어를 방치시켰다고 하네요. 문제의 방은 시사가 도산한 채 10년 전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우리들 취재반은 투고자의 협력을 얻어 그 빌딩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럭커가 있었던 방에는 영어 교재 제작 회사가 입주해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도산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그 빌딩을 관리했었던 인물의 주선으로 그 회사에 근무했었다는 여성과의 접촉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들은 사전에 영상을 보내 보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그 영상에 찍혀있는 여성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네요. 여성의 얼굴은 판별하기 어려웠지만 카도와키상은 목소리나 체형으로 곧 알았다고 합니다. 저보다 꽤 나중에 들어온 젊은 여성 사원으로 병으로 죽었다는 것 같네요. 돌아가셨나요? 갑자기 쓰러져서 그 뒤로 입원했다는 것 같은데요. 죽었다고 들었네요. 카와도와키 상이 말하기를 이 영상은 그 쓰러졌을 당시의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확실히 내장계 질환이라는 것 같습니다. 보신 영상은 이전에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애매하네요. 그럼 장소라든가 그 영상에 비춰진 장소 말인데요.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물어볼 게 또 있는데요.
회사가 도산해버렸다고 들었는데요. 도산해버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하는데요. 당시 버블 경제 붕괴 있었던 뒤라 자금이 멈췄다고 할까? 우리나라 IMF 같은 게 일본에도 터졌던 거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미 틀렸다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런 회사가 상당히 많았었기에 아마도 같은 시기였던 것 같네요. 좀 더 취재를 계속하라고 하는데요. 누구누구 상 외에 소개받을 만한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렇네요. 꽤 지났으니까 최근에는 전혀 연락 같은 걸 하지 않아서 연락처 같은 것도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훗날 카도와키 상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메일이 왔다. 내용 말인데요. 일전에는 말하기가 어려워서 말하지 못한 게 있다는 것 같아서 그 회사라는 게 어느 종교단체의 신화에 들어있어서 그 종업원도 대부분 신자로 누구누구 상도 신자의 한 명이었다는 것 같네요. 거기에 종교단체에서 신자에게 물을 팔았던 것 같은데요. 그게 오라를 높여주는 물이라는 물로 그걸 마시는 신자분이 몸이 안 좋아지거나 병신병에 걸려버리거나 자살을 한 분도 있다는 것으로 그 물은 이미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누구 상도 좀 그런 일들로 불신감이 쌓여서 그래서 탈퇴했다는 것으로 그런 일도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하기 어렵나 하고 생각되는데요. 아마 사이비 종교에 관한 해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죽었다고 하는 문제 영생도 그 물이 관계되어 있는 건 아닐까? 뭐 내장 파열 뭐 그런 걸로 해서 죽었다고 하니까요. 지금까지 윤화의 마지막 편수를 보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너무 어깨가 너무 담은 걸린 것처럼 아파서요. 잠시만요. 오늘의 남양특집 2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극심하게 왼쪽 목이 너무 뻐근하게 아픕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고 싶은 이 라커룸에 대한 전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71회에서 80회까지 남양특집 2탄 영상을 공개할 때 이 분이 과연 어떤 증세를 해서 기이한 현상을 겪게 되었는지 영상 후속 취재편을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만약에 귀신이 찍혔다는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요, 자신에게 스스로 뭔가 불길한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걸 경험하시거나 때론 저처럼 영적인 무슨 영향으로 인해서 저처럼 이렇게 목덜미가 아프다든지 두통이 심하게 극심하게 오신 분들은요, 될 수 있으면 시청을 삼가하시고요. 저는 참고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윤호와 함께 귀신을 보았다 남양특집 2탄 이 100편을 다 유튜브를 업로드하고 난 이후에 저는 이 영상물들을 모조리 다 삭제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참고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 업로드 영상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8편, 7편, 10편 이렇게 업로드를 해본 적도 있지만 단 한 번도 목 뒷덜미가 아프다든지 두통이 아팠던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남양특집 2탄을 하고 나서부터 심신에 약간
문제 아닌 변화도 생긴 적도 있고, 또 최근에는 폴터거스트 현상으로 겪게 된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심적으로 아니면은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그에 대한 댓글이나 후기를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봤던 영상 중에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킬 법한 영상으로 그 일본 인형에 관한 8mm 필름에 관한 후속 취재물과 그리고 신사 그런 거, 그리고 제가 경고하는 건 딱 3가지입니다. 그 일본 인형에 대한 심령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영적인 뭔가 영향을 미치신 분이 있다면은 될 수 있으면 소금을 스스로 몸에 뿌리시거나 영적인 걸 자제하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 일본이란 나라를 만약에 관광하시게 되면요, 함부로 남의 그 신사 절에 가서 기도를 하신다든지 참배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무슨 소원 빌어주는 나무판이라고 해서 그런 거 소원 빌어서 한글로 적어 오시지 마시고요. 그들이 믿는 개인적인 신입니다. 하나님이나 불교나 천주교 같은 그런 쪽이 아니니까요, 함부로 그렇게 소원을 적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이 사고를 나가거나 무슨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안타까운 모습으로만 바라만 봐야지, 그에 대해서 입에서 거론되거나 이야기를 장난삼아 말을 꺼내면요, 자신에게 그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뭔가 불가사의한 안 좋은 일도 겪을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양 특집 2타, 오늘도 윤호의 암울하고 어색한 발연기가 들어간 더빙 목소리가 들어간 영상물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아직 30여 편 더 남았으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방 특집 2탄, 오늘은 윤호와 함께 귀신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제가 목덜미가 아플 만큼 영적인 뭔가 영향을 받는지 너무 뻐근합니다. 오늘 방송 해봤자 딸랑 4-5개밖에 편수를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어제 잠을 잘못 잔 것도 아닌데도 이상하게 오늘 목이 너무 아프네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영적인 영향을 미치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만 이 영상 보시고 그냥 2번 다시 신청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